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실은 이 우울증은 우울증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놨지만 실은 화병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어때요? 더 계속했으면 좋겠죠? 진짜요? 더 할까요? 오늘은 쭉 그냥 무건으로서 이 법회를 마칠까요? 자, 이런 시간을 집에서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동안 수백 번도 더 생각이 많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더 빠르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몸보다 또 나의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내 생각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게 인지되든가요? 예? 알아져요? 아, 내가 지금 집에 와 있구나. 집에 가서 신랑은 뭐하고 있고 손주는 뭐하고 있고 누구는 자고 있을 거고 누구는 공부하고 있을 거고 누구는 밥을 먹었고 누구는 뭐 운동을 하러 갔고 이거 다 지금 생각하고 하셨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하신 분. 오만 잡생각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닌 분도 계시겠지, 물론. 근데 그러면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건 뭘까? 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건 뭘까? 우리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불가에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갔다 오고 그 도망간 생각을 방금 집에 갔던 생각을 다시 잡아와갖고 이 자리에 갖고 오는 거. 이게 바로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집에 가 있다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몸은 절에 있지만 그죠? 마음이 절에 가 있다면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뭔가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를 하고 또 정신세계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책도 읽어봐야 되고 어떻게 마음 상태가 돌아가는지를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번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들 중에 그리고 또 생각의 어떤 그 모양이라던가 생각의 모양이라던가 생김새라던가 그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습관적인 생각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가 각자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스스로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후천적으로 지어지게 되죠. 처음에 우리는 자라나면서부터는 계속 주입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입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 다음에 이건 영양가 있는 거, 이건 영양가 없는 거. 이건 나쁜 행동, 저건 좋은 행동. 칭찬받을 일, 혼날 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분법적인 주입식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살님들이나 지금 가정의 주부들도 지금 바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나쁘거나 좋거나의 기준은 누가 잡았어요? 그냥 남이 했으니까 그냥 따라해죠, 거진. 그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덕관념이라던가 법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앞서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맞게 지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살님들은 다 겪었죠? 통금. 우리나라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밤 12시 지나면 사이렌 찡 울려가지고 돌아다니면 잡아가고. 그죠?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 자 돼갖고 센치 재갖고 잡아가고. 맞죠? 장발 단속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는 그게 법이었어요.
그때가 좋았다고요? 아니, 하여튼 그 시대가 애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잡아갖고 막, 이리저리, 저지를 못하게 하는 그 시절이 좋았다고요? 그건 좀 굉장히, 그거 무서운 생각인데. 그거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는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이 풀어졌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거를 겪지 않고서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다 결과만 일단은 보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전부 다 힘든 시기지만 그 와중에도 이걸 기회 삼아 사는 사람도 있고 엊그저께도 이제 뭐 우리 저쪽에 지장단 쪽에 유리가 깨졌는데 우리 보살님 한 분이 그 유리를 깔고 싶어서 유리집에 알아봤더니 태풍 때문에 유리가 다 날아간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유리 공장이 엄청 바쁘대요. 누군가는 태풍 때문에 홀딱 망했지만 누군가는 태풍 때문에 먹고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마스크 사업에 손을 댔다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마스크 사업 왜 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전에 우리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세탁기 있는 한국인이 하는 세탁소 옆에 바로 또 세탁소를 내요. 이러한 마음과 비슷해요. 근데 이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어느 누구 하나 잘 살게 만들지 못해요. 실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다양화가 돼야 돼요. 다양화가 되려면 억누르면 다양화가 되질 않아요.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집에서 회를 팔면 이 집에서는 고기를 팔고 이 집에서 고기를 팔면 저 집에서는 밥만 팔고 이런 게 문화가 나눠져야지 얘가 저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할 거야 이러면 다양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 같이 무너지는 길인 거예요. 근데 마스크 사업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게 돈이 되니까 이러더라고. 지금은 돈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내년 가을, 내년 겨울까지도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 백신이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일단 여유를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쳐도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실은. 근데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제가 어저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우리가 그간 이제 보살님들은 IMF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던 분들이시잖아요. 그 연세 때 들으세요. IMF 그때 94년도, 뭐 95년도, 97년도 막 이때에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았고 금도 막 모아다 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 결국엔 그것도 어떻게 다 지나왔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IMF도 지나고 뭐 메르스도 지나고 사스도 지나고 다 겪어봤지만 코로나가 제일 힘들다. 지금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실은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금방 잡히겠지. 금방 이 바이러스도 해결할 거야.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게 어딨나. 근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인간의 힘으로 될 거라고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마냥 힘들다거나 아니면 두렵다거나 지금은 막 이 코로나 우울증도 생겼더라고요. 코비드19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생겼어요. 지금 네,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일단 집에만 있는 거 이걸 못 참아해요. 근데 집에만 있는 걸 못 참아하는 사람이 젊은 애들뿐 아니라 예전에 통금이라는 걸 겪어본 어른들은 더 해요. 다니고 싶어서. 네네네. 막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참견해야 되고 저기도 참견해야 되고 조용히 앉아서 뭔가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고단해서 또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라.
자기 돌아볼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음이 왜 어떤데요? 말도 못하고 이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고, 그죠? 예. 내가 뭔가 부당하다라는 거 느낀 거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죠? 실은 이 우울증은 우울증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놨지만 실은 화병이죠. 화병이에요, 화병. 내 뜻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우화. 그 다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은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의 그 뭐랄까요?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우울이라는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게 당면했을 때 그 과정이라는 것도 슬프잖아요. 슬프거나 화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전 이제 저 같은 성격은 잘 우울증이 잘 없어요. 저는 좀 그러면 되지 뭐 이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기고 당장 한번 확 내고 나잖아요. 화 한번 확 내고 나면 잊어버려요 또. 뭐 딴 사람 와서 얘기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래 딴 얘기 하듯이.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중요한 건 다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여기서 법문 들은 거 이런 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가서 또 다 잊어버려요. 또 뭐 잘 잊어버려요? 네,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얘기는 더 잘 잊어먹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연세대 드시면 부정적인 건 또 다 기억을 하네. 나한테 못되게 했던 거, 나한테 나를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요. 희한하게도. 이게 왜 이럴까? 이 마음 작용을 어떻게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네네 맞아요. 나쁜 거는 다 기억을 해. 왜 이 마음을 가지게 되겠느냐고. 나쁜 거를 생각하게 되는 이 마음. 나를 내세워서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 내 중심이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 나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가 왜 직각과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무시 좀 당하면 어디가 덧나요? 무시 당하면 어디 이렇게 살이 에이는 고통이 있나요? 좀 궁금해서요. 무시 당하면 성이 나지. 성이 나죠. 그러니까 왜 성이 나냐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를 하는데 왜 성이 나냐고요. 무시해서 나지 그래.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시를 왜 무시라고 받아들이냐는 거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무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무시라는 감정은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패턴이. 생각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감정이 내가 너 나 무시했어? 이러면은 생각이 막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고.